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자, 전국 현안에 대한 뉴스를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어 청약 열풍, 강남 재건축, 113 규제 대책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는 413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4분기에는 113 규제 대책으로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가 큰 폭으로 줄었죠.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잠시 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올 한해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 법원에 파산이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1,500곳을 넘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200곳 이상이 많은 건데요.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300억 원 규모의 서울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와 부천을 제외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은 심사를 거쳐서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 다음 달 26일까지고요. 필요한 분들은 김포와 부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 소재 금융기관 영업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라라랜드 OST죠. Another Day of Sun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2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 네, 올해 2016년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고응급 과잉 우려 등으로 연초에 숨 고르기 장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에 나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연이어서 청약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더니 하반기에는 정부가 여신 기준 강화나 청약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부동산 시장을 달군 주요 이슈들을 지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도 역시 부동산 시장 참 롤러코스터 같았는데 예. 어떠세요? 부동산 114 직원들은 롤러코스터 잘 타고서 부동산 잘 보나요? 사실 올해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예.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청약에 도전을 많이 해서 미래 신도시 입성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그래요. 여러 번 떨어지시고 사실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복불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부동산 전문 회사 하면은 중이 제 머리 잘 깎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자, 올 부동산 시장 올 여름 뜨거운 기온처럼 뜨거웠다가 겨울 되니까 또 기온 떨어진 것처럼 좀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올해 초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서 2월부터였죠.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큼 이제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 규제 강화가 있었는데요. 예. 특히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지방도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은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었고요. 또 수도권은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데다가 분양시장 호조세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시장이 아무래도 양극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에서 연초에는 제외되면서 재고주택과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올해 대구나 경상북도 같은 지방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면서 네.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좀 가격 조정이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던 지방주택 시장에서 연초부터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최근 2, 3년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 또 입주 물량이 쌓이면서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2015년 청약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올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가격 낙폭을 나타내는 한 해였고요. 대구 외에도 경북, 충남, 충북, 경남 이런 지역들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피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올해 조선 또 해운, 정유, 철강 굵직굵직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산업들이 불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조선이나 해운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경제에서 조선 해운업 비중이 큰 경남 거제, 통영, 울산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 여지없이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예. 이들 지역은 이제 조선해운업이 호황이었던 시절에 아파트 분양 불패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해운 정유 이런 경기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줄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거제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이 뜨거웠었지만 최근에는 분양이 잘 안 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크게 증가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 올해 초에 지방에 있는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양극화를 보였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증이나 사연 있으시면요. 부동산 관련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한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가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인중개업계에 손을 들어줬지만 예.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항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둘러싸고 향후에도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른바 분양 불패 현상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가입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분양 열기의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수가 많게 되면 통장을 사용하는 인원도 많게 되는데요. 예.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결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에 총 102만 6,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1순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률 동안 분양시장이 치열해졌고요.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4.71대 1로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중반까지 왔는데 분양시장뿐 아니라 투자 열기 속에 재건축 아파트 이 분양 가격 신기록 행진도 계속 이어졌어요. 재건축의 청약 인기, 전매 수요, 그리고 고분양가 이런 논란이 올해 굉장히 뜨거웠죠. 예.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에 몰리면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우선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사상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에 3,635만 원에 비해서 무려 377만 원 더 높은 것인데요. 예. 실제 1월에 분양한 신반포 자이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457만 원에 책정됐기 때문에 예.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 기록을 세웠는데요.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굉장히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누울 자리만 산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건지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니까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나서기 시작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의 분양보증과 또 중도금 대출이 강화돼서 이런 비싼 분양가에 제동을 걸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종전에는 무제한해서 1인당 2건으로 제한을 했고요. 예. 그리고 1인당 보증 한도도 수도권 광역시는 6억 원, 그리고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같이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투기의 목적에서 분양 시장에 유입돼 대출을 받기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지난 8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강남권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했던 DH 아너힐스의 분양보증 신청건에 대해서 분양가가 비싸다면서 분양보증을 여러 번 반려했고요. 이례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결국엔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증단지의 정비사업 대안 모델이었죠.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좀 완화됐어요. 그런데 내력벽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하중을 견디는 그 벽, 칸막이랑은 좀 다른데 이 철거가 보류되면서 일기 신도시 등 그 관련 시장에 실망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산업이기 때문에 예. 재건축이 뜨겁게 되면 리모델링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이 동별로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이라든지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가운데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조금 더 용이해졌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쟁점이던 가구당 내력벽 철거 호연 방침을 정부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3년간 유보키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올해는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설계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건설사들이 최근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정부가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8.25 가계부채 대책이었는데 근데 이게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오히려 강남 재건축 가격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아이러니했죠. 예. 그러니까 2분기 말에 가계부채가 1,257조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정부가 부채 증가율을 막기 위해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규제책이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축소 방침이 크게 부각되면서 강남권 같은 인기 지역의 몸값이 높아지는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부양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양책에 가까웠다는 평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름에 날 더울 때 좀 이게 부동산 열기가 식나 했는데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을쯤 해서 전매 규제라든지 분양시장을 규제하는 113 부동산 대책이 바로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113 부동산 대책은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과천 그리고 화성 동탄 같은 분양과열 지역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1순위 청약제도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양권 전매 거래나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강남 집값이 최근에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도 이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의 진입 문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단기 전매 차익 목적의 가수요는 일부 줄어들고 실수요의 당첨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올 한해 그 부동산 시장 완전 출렁출렁거리는 것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지금 시점에 오니까 조금 식었어요.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상태. 예전에 이 113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는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만 줄 쭉 쓰고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113 부동산 대책 딱 나오면서 청약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높아지니까 네. 바로 그 경쟁률이 훅 줄어들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요즘에 고민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2076번님이 최대한 집은 늦게 사려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커집니다. 지금 딱 정해주세요. 지금 집 사도 됩니까? 참고로 저희는 집 사려면은 억소리 나는 빚을 내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사실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같은 경우는 내후년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입주량이 77만 호인데요. 예. 웬만한 지자체의 재고 주택 총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하. 입주량이 증가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택 시장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계절적인 비수기를 지나서 혹시 일부 지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주택 가격이 조정될 때 예.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여신 심사가 강화됩니다. 예. 비거치식 고정금리부 대출에 기존의 대출이 총액이 많다면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지고 또 금리 인상까지 있거든요.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집값이 일부 조정되거나 조금 더 떨어질 때 물량을 골라가시면서 예. 살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지방에는 공급 과잉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시기보다는 물량의 추이나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서 물량을 고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떤 전문 용어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년에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좀 숙고하시되 분위기를 봐서 좀 급매물 위주로 예. 매물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신규 분양 시장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겁니다. 특히 2주택이 있는 분은 청약 1순위가 안 된다든지 또는 분양권 전매 시장이 거의 증발됐기 때문에 예. 분양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이제 고분양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높은 가격보다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약 가점이 높으신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나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의 당첨 확률이 과거보다는 높아진다면 예. 오히려 알짜단지의 청약 기회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물량이 전국적으로 29만 호 정도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 예. 특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알짜 지역에 나오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대기하셨다가 오히려 분납을 통해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실수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113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거품이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내년 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저는 내년이 오히려 상고하죠. 상중하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7만 호 정도 쏟아집니다. 예. 2018년에는 41만 호 쏟아지고요. 특히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한 6, 7만 호 아파트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지만 예. 내년 하반기 3, 4분기부터는
매 분기에 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쏟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매물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집을 사시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세금 정도를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30% 집값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었나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내년 2017년에도 수도권 투데이에서 매주 화요일 격주로 우리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도 관련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최순실 씨를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영표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을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잘 말씀드릴 것이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도 잠시 뒤에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또 조사 대상자죠. 안종범 전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일단은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오후에 나올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수도권 사용 설명서와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KB 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해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 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매주 화요일에 만나고 있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올 한해 청년 실업, 또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어느 때보다도 구직자들과 직장인들에게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조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잡코리아 안수정 과장과 함께 신조어를 통해 본 올 한해 취업시장 직장 생활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잡코리아의 안수정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 한해도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왔는데 먼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이 꼽은 올 한해 취업 시장, 그걸 잘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를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신조어는 아무래도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취업 포털 자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올해 신입직 구직 활동을 한 남녀 취업 준비생들 1280명한테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취업 신조어를 꼽아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대학생인 56%가 흑턴을 1위에 꼽았는데요. 예. 흑턴이 뭐냐 하면 일은 배우지도 못하고 허드렛 일만 계속하는 인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직 구직 활동을 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취업 신조어로 흑턴을 꼽았고요. 이 가운데에서 또 가장 불쾌한 신조어 1위에도 흑턴을 꼽아서 올해 최악의 취업난을 버텨온 대학생들의 현실이 엿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흑턴이라는 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인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양질의 인턴 자리를 뜻하는 금턴과 반대되는 말로 허드렛 일이나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네요. 자, 이외에도 올 한해 취업시장 신조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신입직 구직자 말고도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하는 헬조선이 47%로 2위에 올랐고요. 예. 또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 그런 세대다라는 의미로 M4 세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소서 공포증을 의미하는 자소설 포비아, 그리고 자립을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를 의미하는 캥거루족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흑턴, 흑수저에서 비슷한 말이 나온 거고, 헬조선, N4 세대, 자소설 포비아, 캥거루족까지. 이어서 또 들어볼까요? 네, 이후부터는 좀 성별에 따라서 응답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예. 나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신조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남학생들에게 이어진 응답은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난을 표현하는 문송합니다. 즉 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이어졌고요. 예. 또 취업이 안 돼서 졸업을 미루고 도서관에 파묻혀 사는 고학번 선배를 의미합니다. 화석 선배라는 응답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학생들한테서 보여진 좀 재미있는 응답은 3학년이라고 있었는데요. 예. 3학년은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취업을 위해 죽을 만큼 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망과 년을 이렇게 연결한 취업 신조어입니다. 아하, 굉장히 이 시대를 잘 담고 있고 또 풍자하는 그런 신조어들 같은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취준생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선택한 올해 가장 들을 때 불쾌한 취업시장 신조어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나의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에 이어서 불쾌한 신조어에서도 흑턴이 40%의 높은 응답을 보이면서 1위에 꼽혔고요. 예. 또 이제 흑턴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백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금수저 인턴을 의미하는 금턴이 2위로 꼽혔고요. 3위는 헬조선, 4위에는 빨대족,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님의 경제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3학년도 5위로 꼽혔습니다. 흑턴, 좀 어려운, 좀 다들 기피하는 인턴, 그리고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턴은 금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1위군요. 자, 직장 생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 직장인들이 꼽은 신조어 1위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습니까? 네, 자코리아가 직장인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올해 직장 생활을 가장 잘 반영한 신조어의 1위로 월급 로그아웃이 꼽혔습니다. 예.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세금 등으로 막 돈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직장인의 월급을 표현하는 신조어이고요. 응답률이 28.9%에 달했습니다. 2위는 시집살이에 빗대서 상사나 선배 동기들의 등살에 시달리는 직장살이들 2위로 꼽았고요. 예. 조기 퇴직을 한 뒤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세대를 일컫는 반퇴 세대가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카카오톡처럼 언제 어디서든 메신저로 계속해서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 신조어인 메신저 감옥이 차지했고요. 또 뭐뭐 할 상황이다라는 의미의 신조어인 땡땡각이라는 말을 응용을 해서 예.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없는 직장인의 삶을 야근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조어도 공감되는 신조어로 뽑혔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1위로 뽑힌 월급 로그아웃,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 참 가슴 아프면서도 재밌는데 내년에는 좀
즐거운, 기분 좋은 신조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의 안수정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죠. YTN의 김선희 기자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선희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지하철 역사에 가면요, 5, 6, 7, 8 호선 가니까 커다란 자판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빌려준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높이 2m 정도의 커다란 자판기가 지하철 5, 6, 7, 8호선 역사 곳곳에 놓였습니다. 예. 바로 스마트폰 배터리를 무료로 빌려주는 그런 자판기인데요. 어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무인 자판기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걸 해피스팟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용 방법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 해피스팟 앱을 내려받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가입을 마치면 5, 6, 7호선 역사 안에 무인 대여기로 가서요. 거기서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만 마치면 보조 배터리를 빌려줍니다. 이렇게 처음에만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쉽게 빌릴 수가 있고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이동 시간을 감안해서 무료 이용 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3시간을 넘기면 반납 지연료 1,000원이 부과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변상금 34,000원을 물어야 하니까 배터리가 부족할 때 굵고 짧게 충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19살 스크린도어 수리공의 목숨을 앗아갔던 서울 구의역 사고, 어느덧 반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당시에 서울시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고요. 서울 메트로 간부 180명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모두 사표를 냈는데 아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표를 낸 메트로 간부 180명 가운데 실제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요. 예. 징계 권고를 받은 메트로 임직원 9명 전원은 현재 징계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메트로 임직원 1급에서 4급까지 임직원 9명 가운데 중징계 6명, 경징계 3명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의역 사고 책임이나 스크린도어 관리 소홀 등으로 자신들에게 권고된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메트로 간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할 메트로 간부들은 사표 쇼에 징계 불복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서울시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취직이나 창업 지원금을 주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에 중앙정부하고 좀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한 차례만 지급되고 사업이 멈췄는데 서울시가 내년에는 청년수당 예산을 늘리고 다시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90억 원이었는데요. 서울시는 내년에 150억 원으로 대폭 늘려잡고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쯤 보건복지부와 청년수당에 대해 다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수당 외에도 내년에 뉴딜 일자리와 부채 경감 등 청년들을 위한 예산에 1,8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 또 요즘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신조어 같은 것을 좀 다뤘었는데 내년에는 좀 청년들의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청년들이 또 행복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Here we go again.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레이 찰스와 노라 존스가 함께 부른 Here We Go Again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